다시 보기입니다. 노동자 분신을 외면하는 조중동 등 보수 신문가 종편, 그들의 자회사 종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이제 건설노조 간부가 이제 노동절에 분실은 시도했다라고 갖고 일면에 주요하게 기사를 보도를 했어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도 일면 톱으로 건폭머리의 노동절 비극, 윤 대통령은 법치만 강조한다고 보도를 했죠. 다른데 한 군데도 주요하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 다음에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방송은 어떤가요? 방송도 조중동 매경의 자회사인 그 종편들이 이날 보도를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다. KBS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번째 주요 기사로 영장 심사 앞둔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해서 중퇴다. 구속영장 기각됐다. MBC도 네 번째 주요 기사를 보도를 했고 SBS도 톡 기사로 보도를 했죠. 제일 중요한 기사로. 근데 이제 종편은 어떻게 보도하는지 보시죠. TV조선 없어요. 뭐가 있냐. 집회만 얘기했었죠. 서울서 노동조 6만 명 집회. 교통불편에 쓰레기 더미 눈살. 예컨대 집회라든가 파업을 할 때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교통불편. 여러분들 다 노동자잖아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깟 교통 하루 불편하다고 몇 시간 불편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죠. 정상적인 나라라면 오히려 응원해 주죠. 왜냐하면 나도 파업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날 노동자 분신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이 없습니다. TV조선, 조선일보 자회사, 동아일보 자회사죠. 채널A. 기시다가 이제 오늘 방문했잖아요. 그 얘기 했었고 또 집회하는데 차로 막고 집회행진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진짜 일방적으로 노조를 자꾸 악마하고 제약시하는 보도죠. 양대 노총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 봉제공 3 여전히 힘들어. 이것도 이제 노총을 비판하는 기사죠. 노동자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봉제공 3이 여전히 힘들면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노조의 책임입니까? 사용자의 책임이죠. 그리고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이런데. 근로기준법을 적용도 안 시켜주면서 이런 말을 양대 노총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법의 공백은 입법부의 문제고 노조가 잘 설립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문제지 왜 노조의 문제입니까 이게. JTBC도 중앙일보 자회사죠. 얘네는 왔다 갔다 해요 계속. 갑자기 진보적인 목소리도 냈다가도. 양대노총 18만 전국서 노동조 집회. 정부 노동정책 비판. 그러면서 이제 보도를 안 했습니다. 분신에 대한. MBN만 조그맣게 보도를 했어요. 노동자 탄압에 투쟁을 맞서자 이제 전국 14만 명 노동절 집회 열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좀 조그맣게 분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론이 참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이 신문에서 구독자 비율로 따지면 10%도 안 되거든요, 전체. 그러니까 90% 이상, 제가 봐서는 99%가 이런 보도를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MBC하고 KBS는 지금 경영진이 진보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도를 하지. 만약에 또 KBS 사장이 이제 조만간에 바뀌잖아요. 바뀐 다음에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 사장이 되면 KBS도 이런 보도를 아마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종편이 일방적으로 보수적이잖아요. 그것과 더불어 이제 KBS까지 그렇게 되고 MBC까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언론의 99%가 보수적 목소리만 담겠죠.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99대 1로 99가 보수 1이 진보입니다. 노동자 분신하시고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추모 촛불이 있었어요. 마음 아픕니다. 이게. 근데 이 경찰이 경향신문 특진 50명을 내걸고 정부 건폭머리에 맞장구 쳤습니다. 사실 앞장선 거죠.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잘 수사를 하면 범죄자를 잡으면 30명을 특진시키는데 이른바 건폭 수사를 잘 한다. 그러면 50명한테 특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계급사에서 한 계급 특진은 엄청난 거거든요. 경찰이 이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특별 단속에 내건 특진 규모도 파격이었다. 경찰청은 올해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전체 특진자 510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50명은 건폭 수사에 할당했다. 건폭 특진이 단위 수사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전세 사기 특별 단속 특진자는 아까 보셨지만 30명이 배당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용을 보시죠.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합니다. 경찰은 지난 3월 9일 특별 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단속 대상 2,863명의 77.3%가 양대 노총 소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검찰에 송치된 102명 중 63명, 구속된 29명 중 12명이 양대 노총 소속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단속된 노조원 77.3%인
양대노총 조합원 2214명 중 검찰 송치는 2.8%, 구속은 0.5%에 그쳤죠. 엄청나게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결국 지네들이 검찰에 송치한 거는 2.8%밖에 안 돼요. 구속은 0.5%에 그쳤다. 아직 근데 재판이 안 끝났죠. 여기서 2,863명, 그리고 특히 양대노총 소속 2,214명 중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벌써 1%가 안 되는 거죠. 1% 많아야지 2.8%거 아니에요. 송치된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조폭이 개입된 불법 행위 적발 가운데 관련된 양대노총 조합원이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경찰은 없다고 대답했다는 거죠. 조폭이 개입된 불법 행위에 양대노총 조합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제 조폭이라는 단어에서 폭자를 따다가 건폭이라고 쓴 거 아니에요. 누가 제일 먼저 썼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썼죠. 자기 국민을 조폭 따르듯이 검사가 적폭 따르듯이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측의 불법적 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담당 부서나 관계 부서에 당연히 조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휘하는 영역이 아니니까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일방적으로 노조 탄압하는지 볼 수가 있죠. 중도적인 한국일보에서조차 이진희 논설위원, 이진희 논설위원이죠. 건폭이라는 이름이 죽이는 것들 이렇게 갖고 칼럼을 썼습니다. 정부가 창조한 건폭이라는 이름은 오랜 기간 노가다로 비하받으며 위험하고 힘든 건설 현장을 그나마 다닐 만한 직장으로 만들어 온 건설 노조의 긍정적인 면을 아예 표백시켜버린다. 건설 노동자는 상용직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채용 협상을 하지 않으면 직업 속에서나 오야지, 그러니까 팀 반장이에요. 팀장이나 반장. 오야지를 통해 일감을 구해야 한다. 여기서 임금 상당 부분을 중간 착취당한다. 오야지에서 오야지로 이어지는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해 2021년 강주에서 재개발 지역 철거 작업 중 건물이 버스로 덮쳐 9명의 시민이 숨졌다. 애초 해체 공사비는 한 평당 28만 원이었는데 불법 하도급에 따른 중간 착취가 연쇄적으로 개입하면서 최종 평당 4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엄청나게 떨어졌죠. 7분의 1로. 건설노조의 단체 협상을 형법상 강요, 공갈로 본다면 이런 불법 하도급의 지옥에서 신음하는 공사판으로 완전히 회귀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을 거의 단속하지 않는다. 일방적이죠. 노조한테. 사측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쉽게 모욕당한 이의 선택을 우리 사회는 이번에도 마주했다. 지난 노동절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양회동 씨가 분신의 다음날 사망했다.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노동계의 슬픔이 크다. 그의 명복을 빈다. 한겨레 보도입니다. 국제건설노조의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건설노조 수사 민주주의에선 용남 부탈 권력 남용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분신 충격적이다. 한국 위험한 상황이다. 미국에서도 노조가 고용을 요구한다. 건설 쪽에.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 부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노래 불렀죠. 누구 앞입니까? 바이든 앞에서 노래 부르면서 왜 미국이 보장하는 권리를 외면하냐.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와 경찰이 수백 명을 소환 조사하고 대통령이 노조를 건폭이라고 매도하고 체계적인 탄압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비담아 들어서 절대로 더 이상의 반헌법적인 반노조 행위를 그만둬야 됩니다. 제가 전기료에 대해서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 S&P.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 언론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밑불을 자꾸 깝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한전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요금 체계가 한전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거죠. 요금 체계가 잘못되어 있고 또 하나는 원재료인 발전하려면 이제 원재료가 필요하잖아요. LNG하고 석탄. 그 LNG하고 석탄을 한전이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조 원가에 대해서 한전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판매 단가는 또 S&P라는 제도로 인해서 이상하게 많이 지불하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한전. 제가 한전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 요금 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전기는 시간대별로 수요에 맞춰서 병동기가 가장 싼. 그러니까 먼저 가장 싼 거부터 틉니다. 원자력이 제일 싸고 석탄, LNG, 유류로부터 이제 발전해서 유류 순으로 이제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S&P 제도는 공급 도매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전기를 사는 금액, S&P 제도는 매 시간 나중에 가동한 발전기 연료비를 그 전부터 가동한 발전기에 똑같이 지급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일 비싼 걸 제일 나중에 발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매시간 가장 나중에 가동한 발전기 연료비, 그러니까 가장 비싼 연료비를 원자력에도 주고 석탄에도 주고 LNG에도 준다는 거죠. 만약에 유류 발전까지 했을 때 그러면 킬로와트당 변동비가 6원 수준인 원자력 발전에도 킬로와트당 290원인 LNG 단가를 지급해 준다. 이게 무슨 황당한 제도 아닙니까? 6원이면 주면 될 걸 왜 290원이나 줍니까? 50배 아니에요, 50배. 우리가 50배의 그 비싼 게 뭐 원자재로 샀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도매 가격이 비싸니까 한전이 이제 그 사는 발전용 전기값이 비싸니까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판매 가격은 지금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가격은 여전히 똑같은데 그럼 뭘 고쳐야 됩니까? 둘 중 하나를 바꿔야 되겠죠. 사갖고 오는 전기값 또는 사갖고 오는 전기값을 내리게 하든지 또는 파는 가격을 높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는 가격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건 이거부터 먼저 고치면 적자 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제도가 발전 사업 민영화를 위해서 2001년 정부가 도입을 했대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최초 도입한 영국도 폐지했는데 우리는 역대 정부가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탓이라는 거죠. 정치적인.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발전원가 인상의 두 번째는 LNG 가격과 석탄 가격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전의 역할은 없다. LNG 가격은 한전 같은 대량 소비자가 국제시장에서 직접 구입하면 싸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가스공사가 중간에 있어요. 구매해서 한전에는 가정용보다 거의 2배나 더 비싸게 공급하고 있다. 가정용 LNG의 적자를 한전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석탄도 마찬가지로 한전의 그 발전 자회사들 몇 군데로 다 나눠가지고 얘네들이 규모의 경제를 해서 한 번에 많이 구매를 하는 거 하고 그걸 4분의 1씩 나눠서 구매하는 거하고 누가 구매력이 강합니까? 한 번에 많이 사는 게 구매력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구매력이 떨어져서 그 갖고 오는 가격도 석탄 가격이 그 전에 한전에서 그 할 때보다 훨씬 비싸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매 가격을 동조시켜 놓고 원가 구조도 한전의 개입이 불가능한데 책임은 한전이 지라고 한다. 겁박은 한전이 하는 게 아니라 정작 책임져야 할 여당인 국민의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S&P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되죠. 폐지해야 됩니다. 아니 6원이면 원전 값이 6원이면 6원 주면 되지. 왜 290원을 줍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초일기랍니다. 조선일보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한전을 이제 그 악마합니다. 마녀사냥하죠. 14조 뻥튀기 자구책 낸 한전. 그러니까 토지 재평가해 갖고 6조에서 13조로 높이기로 했대요. 장부상 가치를.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합법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한전 또 일면에만 쓴 게 아니고 3면에도 이렇게 관련 기사 썼어요. 한전 작년 33조 적자 내고도 직원 280명 늘리고 급여도 올렸다. 최악 경영 위기에도 여전히 방망경영. 대우조선은 4년간 5조 적자 나자 인력 20% 줄이고 임금 깎았는데 작년 전력 도매 가격 상한제도의 민간업체 자회사 손실을 떠넘겼다. 민간업체와 자회사의 손실을 떠넘겼대요. 거꾸로 민간업체하고 자회사한테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S&P 가격이 있는 겁니다. 알고도 이렇게 보도를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망경영을 했다고 얘기하는지 조선일 얘기 보십시오. 직원 수가 23,400명인데 280명 늘렸대요. 1%. 직원 인당 기본고 5,691만 원이었는데 99만 원 올렸대요. 2%가 안 되죠. 물가상승만큼 안 됩니다. 신입사원 초임도 4,029만 원인데 75만 원 올렸다. 2%안 되죠. 이거 갖고 방망경영이라 얘기할 수 없고 대우조선 해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전은 우리나라 공기업이고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고 또 요금 인상에 있어서 한전이 요금 인상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거든요. 권한이 없어요. 정부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S&P 가격도 한전이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빨리 정부에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에 또 이상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전 사장이에요. 여당 국민의힘에서 문정부 출신 장관급 공기업 인사의 연일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 박대출 의원이 국민의힘 정책위 위원장이거든요. 정책위의장. 정부와 반대로 가면서 월급 타먹는 세금 도둑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정현주 방송심사위원장의 한전 정승희 사장까지 이렇게 그 타겟 점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밑바탕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영진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낸 뒤 한전 사장에 선임됐다. 최근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정 사장을 향해 방망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란다고
그것도 촉구했다. 이 양반 물러나게 하려고 지금 국민의힘하고 조선일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료도 올리려고 하고 있고, 전기료를 올리지 말고 전기를 사갖고 오는 가격을 낮추십시오. 충분히 낮출 수 있어요. 사갖고 오는 가격을 낮추면 되는데 왜 자꾸 소비자한테 파는 가격을 높이라고 하는지.